홀룸 에드워드의 명상 연구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초기에는 베타파가 지배적이면서 동시에 대뇌피질 후반부에 다량의 알파파를 동반한다고 하였습니다. 명상이 깊어지면서 알파파는 사라지고 정수리에 높은 진폭의 세타파와 델타파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세타파와 델타파가 나타나는 상태를 해리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해리 상태, 즉 세타파 더하기 델타파가 공이 나타나면 1. 비물질적인 현상이 인식의 전 범위를 차지하고 2. 통상적인 육체의 느낌은 없어지고 3. 완전히 무아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명상이 더 깊어지면 해리 상태에서 보여지는 세타파와 델타파 활성은 유지되면서 두뇌의 척두역 부위에서 매우 높은 베타파 440Hz 이상 최고 128Hz까지의 범위의 베타파 활동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상태를 초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초월 상태는 에고를 초월하고 무의식을 초월하며 우주의식과 하나가 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태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 인류학자 마이클 하너의 명상 연구. 소리로 명상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을까를 연구하던 중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어느 누구도 듣게 되는 최초의 소리이며 우리가 어머니 태내에 있을 때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려오던 어머니 심장의 리드미컬한 쿵쿵거림, 즉 어머니의 소리였습니다. 마이클 하너가 발견한 것은 최초의 인간들은 막대기로 속이 빈 통나무를 두들길 때 어머니의 심장소리 리듬대로 쿵쿵쿵 두들겼으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칠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의에 차서 거기에 맞춰 율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하느는 어머니의 심장소리는 강력한 최면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는 어머니의 심장소리를 들려주면 뇌파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어머니 심장소리는 뇌파를 극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어머니 심장소리와 같은 리듬 있는 딸깍 소리는 청각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뇌의 많은 부분에서 뇌파를 변형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주파수를 리드미컬하게 반복함으로써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드럼을 가지고도 깨어있는 베타 리듬에서부터 이완된 알파 상태 그리고 심지어 더 깊고 신비스러운 세타파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타파 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말을 계속하거나 둘째, 노래를 부르거나 셋째, 주문을 외울 때 세타파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번째, 로버트 몰로의 명상 연구. 유체 이탈 체험자로 유명하였고 1960년대 몸 밖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유체 이탈이 인간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유체 이탈을 유발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진동의 느낌과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소리를 사용하여 유사한 육체적 진동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몰로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 바이놀 비트라는 것입니다. 바이놀 비트란 예를 들면 한쪽 귀는 200Hz를 듣고 다른 쪽 귀는 204Hz를 동시에 듣게 되면 200Hz와 204Hz의 차이 주파수인 4Hz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Hz를 바이놀 비트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착각 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일 주파수와 바이놀 주파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4Hz의 단일 주파수로 자극하는 것과 4Hz의 바이놀 주파수로 자극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바이놀 주파수는 훨씬 더 좌우뇌를 통합시키고 잠재의식의 주파수도 변화시키며 확장된 의식 상태로 상승시킵니다. 몰로의 바이놀 비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몰로에 의하면 티베트 수도성이 수도할 때 부르는 노래나 로마 교황청 찬송가와 같은 찬가도 바이놀 비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몰로에 의하면 바이놀 비트는 신경세포의 핵에 공명을 일으키고 이 공명은 대뇌 피질에 전달되어 드디어 뇌파 전체를 현저하게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소리의 원리를 이용하여 뇌의 양방구를 통합하고 뇌파의 결맞음을 유도하는 소위 이런 헤미싱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헤미싱크의 바이놀 주파수의 효과는 1. 처음에는 강력한 알파파를 만들고 2. 다음에는 알파파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면서 세타파와 베타파를 동시에 증가시키며 3. 마지막으로 깊은 이완 상태와 최고의 각성을 유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미싱크는 1. 학습 능력을 배화시키고 2. 통증을 완화하고 3.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일 포스터의 명상 연구. 멤피스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포스터는 알파파 바이오 피드백과 알파파 바이놀 비트 피드백을 비교한 결과 후자에서 알파파가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 조디 오웬스의 명상 연구를 보면은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베타파 바이놀 비트와 델타 바이놀 비트를 결합하면은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뇌파 연구 에드워드의 명상 연구를 보면은 바이놀 비트를 기존의 뇌파와 혼합시키면 고차원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는 이 기법을 청각 뇌파 간섭 효과라고 부르습니다. 다음은 알프레드 토마티스의 명상 연구를 살펴보면은 토마티스는 프랑스의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어머니 자궁에 있는 동안 듣는 소리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태아가 양수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리, 즉 어머니의 맥박, 호흡, 목소리, 창자, 심장, 그리고 어머니의 팽창된 복부를 통한 소리 등을 녹음하기 위하여 얇은 덮은 스피커를 산모의 자궁 속의 양수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들 소리가 약 8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 높은 음조의 찍찍 소리, 쉿 소리, 휘 소리, 휘파람 소리가 지배적이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궁에 있는 태아는 양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물을 통해 들을 때 5배 이상 더 강하게 전달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주파 영역에서 어머니의 목소리와 그 외 다른 소리들을 녹음하여 학습 부진, 자폐증, 난독증,
과격 행동을 가진 아이들에게 이 소리들을 들려준 결과 아이들은 학습과 행동에서 빠르고 극적으로 향상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마티스는 말하기를 1. 이러한 고주파 소리는 어머니와 태아의 가장 본능적인 관계의 감각을 일깨워주며 2.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기억을 건드리는 것이고 3. 자궁의 지복, 즉 어머니와 하나됨을 일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의 고주파 소리는 1. 뇌파를 변화시켜 두뇌 힘을 상승시키고 2. 신체를 활성화시키며 3. 스트레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문제를 감소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토마티스는 엄마의 고주파 소리는 1. 손해에 보내져 육체적 움직임, 평형과 주는 감각을 조절하고 2. 대뇌 변형계로 보내져 감정을 조절하고 전 신체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과 다른 생화학적 물질을 분비하고 3. 대뇌 피질로 전달되어 의식의 더 높은 기능을 조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엄마의 고주파 소리는 두뇌와 전 신체의 정기적 신경 자극의 형태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며 배터리가 재충전이 되는 것과 같이 이 소리는 두뇌를 급속히 충전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고주파 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면 질병이 생기고 우리의 에너지 자원을 고갈시키는 영양실조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토마티스 박사가 베네딕트 수도원으로부터 피곤과 맥이 풀린 수도성 모두를 치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도원장이 매일 6시 내지 7시간 동안 찬송가를 부르는 정상적인 훈련을 폐지시켰다는 사실을 토마티스 박사는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주파수 소리가 풍부한 찬송가를 골라서 그것을 다시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성들은 모두 빠르게 활기를 회복하였습니다. 토마티스에 의하면 로마 교황 찬송가는 환상적인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마티스는 높은 주파수, 즉 8000Hz 이상 되는 주파수는 뇌의 재충전 과정을 과속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토마티스는 오늘날 우리들은 소리를 풍부하게 듣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초당 약 16 내지 2만 사이클의 소리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들은 소음공해와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청각 범위는 극적으로 감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스트레스의 나날 속에서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높은 주파수 범위에서의 청각 상실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주고 치료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리에 기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리의 부족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목소리도 300에서 3000 Hz 사이의 협소한 주파수 범위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기와 감자만으로 제한된 음식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마티스는 소리를 공급하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토마티스는 이 소리를 공급하는 장치를 전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치는 고주파를 강화하여 생산해내는 반면 보통의 소리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파도 같이 주어서 고주파와 저주파 사이를 번갈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이완시켰다 할 수 있어 기의 가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자기의 도움으로 우리의 기가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까지 들을 수 있는 열린 상태가 되면 두뇌는 전 영역의 소리 주파수 영양분을 흡수함으로써 빠르게 충전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마티스의 전자기의 효과는 1. 고주파 소리를 듣는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2. 듣는 능력 증가로 인한 정신적 힘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3. 음성의 범위가 현저하게 개방되고 풍족하게 되며 4. 마음의 이해심이 풍부해지고 또한 고도의 지각 능력이 생기고 5. 전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으며 6.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각의 범위가 넓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자기를 이용한 질병의 치료를 보면은 기먹음, 감정장애, 고혈압, 불면증, 언어장애, 간질, 과격, 행동, 독서장애, 자폐증, 우울증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빛을 이용하여 명상 상태의 뇌파에 도달하는 장치가 있고 또 빛과 소리의 합성으로 명상 상태의 뇌파에 도달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기계 명상기의 미래를 보면 언젠가는 TV 채널을 쉽게 바꾸듯이 두뇌 상태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학시험에 합격하고자 할 때 기계 명상기를 이용하여 적절한 수학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토벤 음악의 진수를 이해하고 싶을 때 기계 명상기를 이용하여 최고의 청각 능력과 최고의 미학적 인식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원치 않는 분노가 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할 때 평화롭고 안정된 두뇌 상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 불감증이 있을 때 에로틱한 힘과 감각적인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이 잘 안 되어 고시에 매번 불합격될 때 집중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고시에 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통이 있을 때 기계 명상기를 이용하여 통증 완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질 발작이 있을 때 기계 명상기를 이용하여 이를 억제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3개월 만에 발작이 사라지고 1년 만에 완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자폐아 및 정신박약의 진단을 받았을 때 기계 명상기를 이용하여 이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회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이 발생할 때만 DNA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